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의 살인자는 내 몸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던 이들이 예고 없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죽음의 사중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성인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병장수백세를 위한 혈관 건강의 비밀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우리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156, 이완기 혈압이 96이라는 2단계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고혈압 수치가 달라진 5가지 건강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가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혈관 손상에 관한 건강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나도 모르게 무심코 간과했던 나의 건강을 다시 뒤돌아 상기하는 시간이 되어 새로운 건강생활이 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1분 23초만 이 영상에 집중하여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은 설마 하면서 그거 하면서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생활의 근간이 되도록 지향하는 마음이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끔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거나 뒷목이 뻣뻣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규칙한 식사,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 전 혈압은 152ml/98 수은주, 공복 혈당은 118mg/dL, 총 콜레스테롤은 245mg/dL, 중성지방은 185mg/dL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살이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 122/78 78mm 수은주, 공복혈당 92mg/dL, 총 콜레스테롤 195mg/dL, 중성지방 105mg/dL입니다.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5가지 핵심 방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여 보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이미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치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유병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30%, 고지혈증은 40% 이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3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체의 15%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조금씩 노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혈압은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이 질병들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의 탄력 저하와 혈관 내 저항의 증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혈관이 적절히 늘어났다가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에 부드럽게 전달하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혈액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과 관계되는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 저하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과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질대사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의 LDL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은 과도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된 것인데요. 이것이 높으면 역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포화지방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비만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을 가하고 당뇨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며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으며 심혈관 질환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각종 성인병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진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불규칙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고 다음 식사를 과식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며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국물 음식을 즐기시는 습관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밥, 칼국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인데 문제는 국물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나트륨 2000mg이 넘게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한 끼에 다 먹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을 훌쩍 넘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과일을 약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던데 하시면서 사과, 배, 포도를 식사 후에 마음껏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개량된 요즘 과일들은 예전보다 당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주먹 크기 1개나 2개 정도인데 이것의 2배 이상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에만 과격하게 등산 등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는다고 자랑하시는데 산책로를 천천히 거니시는 정도로는 심폐기능 향상이나 혈당 조절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와 빈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기능식품에 과도하게 의존하시는 것입니다.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혈압에 좋다더라, 당뇨에 효과 있다더라 하시면서요. 물론 일부 성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영양제는 빠짐없이 챙겨 드시면서 정작 담배는 끊지 못하시거나 야식을 계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약을 임의로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혈압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을 안 먹어야지, 혈당이 좀 높게 나왔으니까 약을 2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매일 일정하게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두 번 측정한 수치로 약을 조절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참아야지 하시면서 모든 걸 속으로 사기십니다.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는데
이것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실천해서 6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화한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음식을 먹습니다. 10시간 동안만 먹고 1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사 패턴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에서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통곡류 중심으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채소류, 단백질을 먼저 먹고 소량의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게 나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단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핵심입니다. 저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허브를 사용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표고버섯,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서 감칠맛을 냅니다. 김치도 덜 짠 것으로 바꾸고 젓갈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을 적게 해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지만 한 달 지나니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고 한 달 후 제 수축기 혈압은 152에서 142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18에서 108로 내려갔고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주 3회 근력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 근처 30분 동안 빠르게 걷습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입니다.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였으며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걷기 전에 5분 스트레칭, 걷기 후 5분 정리 운동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집에서 15분씩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 15회씩 3세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계단 오르내리기 3분씩 2세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개수를 줄여서 시작했고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늘렸습니다.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기관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운동 중에 숨이 약간 차더라도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후 제 혈압은 142에서 135로 공복 혈당은 108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체중도 3kg이 줄었고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개선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지 않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가 호르몬이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과식하게 되고 특히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또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당과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하면 고혈압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한 달 후 제 공복 혈압이 5mm 수은주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면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것을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서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20분 명상을 8주간 지속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즐거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5번째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 기록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변화 추이를 봅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내 몸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측정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1단계 목표는 3개월 내에 수축기 혈압을 10mm 수은주로 목표를 낮추어서 잡는 겁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는 2000mg 이하로 줄이고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며 체중을 2kg 감량하는 겁니다. 2단계 목표는 6개월 내에 130% 80mm 수은주 미만으로 만드는 것인데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적응이 안 되고 운동하기 귀찮고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오히려 예전에 짜고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운동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혈압이 5mm 수은주 떨어졌다면 가족들에게 자랑하세요. 이런 작은 보상들이 동기를 유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제 회식에서 과식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5일을 잘 지키는 것이지 7일 내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마법 같은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나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제 혈압은 152% 98mm 수은주에서 122% 78mm 수은주로 공복혈당은 118mg/dl에서 92mg/dl로 총 콜레스테롤은 245mg/dl에서 195mg/dl로 중성지방은 185mg/dl에서 105mg/dl로 체중은 8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10cm가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으며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고 계단 오를 때 숨차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만 마시고 나도 해봐야겠어 라고 댓글에 한 줄 남기시면 바로 그게 자신과의 약속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이 댓글 보시면서 서로 힘이 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 변화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수치가 좋아지면 의사의 판단하에 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 기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이나 운동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 신부전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수년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건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으며 여러분을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이 도움이 되었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면서 서로 건강 생활을 공유하도록 해요. 제가 고혈압과 혈관에 관해서 AI를 활용하여 공부하다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정리한 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며 본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침묵의 사중주와 혈관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지킴이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